여러분 안녕하세요. 굳은 땅 홍해걸입니다. 지난주에는 제주의 화창한 따뜻한 봄 날씨 속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겨울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원래는 한라산에 올라가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주도에 그야말로 역대급 바람이 불었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휘몰아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저희 집 마당에 내려와서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정말 바람 세기가 대단하죠. 아무튼 이 제주는 굉장히 날씨가 다이내믹합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세계적인 영화 배우죠. 프랑스의 알랑드롱이 자신의 생을 안락사로 마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35년생이니까 87세 고령이고요. 몇 년 전에 두 차례에 걸친 뇌졸중을 앓아서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락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학적으로 안락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명 치료의 중단을 뜻하죠. 죽음에 임박해서 생을 단순히 연장만 하는, 예컨대 심폐소생술이나 아니면 인공호흡기나 뭐 혈액투석이나 항암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도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투여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해 달라라는 거죠. 오늘은 이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에 대한 제 개인적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안락사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필연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속속 합법화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나라가 스위스죠. 스위스는 이미 1940년대부터 조력 자살의 경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건 법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것을 의사가 아닌 사람도 소정의 교육을 거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놀랍게도 저희가 취재를 한 결과 이미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명이 물밑에서 스위스의 안락사를 주선하는 기관이죠. 디그니스타를 통해서 안락사 등록을 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스위스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스위스뿐 아니라 이제는 네덜란드가 본인이 직접 시행하는 진정한 의미의 안락사를 전격적으로 이미 2001년도에 세계 최초로 허용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네덜란드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죽음을 앞둔 질병뿐 아니라 단순히 나이가 아주 많은데 굉장히 힘들다라는 경우까지도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린이들도 허용하고 있고요. 심한 병을 앓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제 인근의 룩셈부르크라든지 벨기에 같은 나라도 대열에 합류했고요. 남미의 콜롬비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허용을 했고요. 호주도 일부 주에서 허용을 하고 있고, 재작년에는 스페인이 동참을 했고요. 작년에는 뉴질랜드도 동참을 했습니다. 미국도 뉴멕시코나 오레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합법화를 했지요. 주마다 좀 다른데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미 2016년도에 적극적인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뉴욕도 여기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옛날에는 이제 종교 또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다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이 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윤리 도덕이나 종교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시대 정신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 시험관 아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영국에서 얼마나 많은 종교 단체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사탄의 시술이다. 생명 탄생에 어떻게 시험관 같은 기계적인 조작이 개입하느냐?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오늘날 시험관 아기 시술을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죠? 불임 부부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게 그게 종교적인 가치에 부합할까요? 저는 마찬가지 논리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라는 게 물론 지켜야 할 시대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는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걸요, 저희가 여론조사에 붙여봤습니다. 비욘디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쭤봤는데요. 놀랍게도 찬성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86%가 찬성한다. 무려 하루 만에 2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압도적으로 안락사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 댓글을 받은 분 의견을 소개해드리면 채널 H님 글인데요. 중환자실에 누워서 산소호흡기로 몇 년씩 목숨을 지탱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의 분들도 그 통증이 말기에는 너무나 아파서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소리를 내고 고통을 받고 있다. 희열은 분이 아프신데 그걸 지켜본 가족으로서 그 소리에 나도 진짜 온몸에 통증이 오는 것 같았다. 이제 늙어 여기저기 많이 아픈데 살 만큼 살다가 내가 떠나고 싶을 때는 잠자듯이 가고 싶다. 본인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 원한다면 안락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글을 남기셨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다. 그리고 악용의 소지가 높다. 이걸 만일 허용하면 안락사를 빙자한 자살이 범람할지도 모른다. 또 뭐 재산 상속을 비롯해서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죽음을 강요당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 그러나 이 선진국들이 이런 안락사 합법화에 점점 동참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절대적인 가치라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행복이나 고통을 거부할 권리를 배제하고 인정할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걸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든지 또는 고통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감수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어떤 죽음에 임박해서 내가 느끼는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외로움 이런 것을 견디는 힘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말기암의 통증도 잘 견디고 무난하게 끝까지
참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똑같은 암인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마약 주사를 써도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야, 이렇게 잘 견디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왜 못 견뎌? 라고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끝까지 버티고 살아야 돼. 몇 년이든 참고 살고 죽음을 받아들여. 라고 강요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Me Before You라는 영화 아세요? 그 영화 보시면 정말 울림이 큰데요. 굉장히 잘 나가는 한 청년이 오토바이 사고로 목뼈가 부러지면서 사지마비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팔다리 전혀 못 움직이고 찔러도 감각이 없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꼼짝없이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만 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만 가능한 상태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창 나이에. 뭐 워낙 많이 알려진 영화니까 스포일이라고 할 것도 없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남성은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음에도 본인의 존엄을 위해서 안락사를 신청하고 스위스로 떠납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 누가 떠오릅니까?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가 떠오릅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죠. 루게릭 병으로. 그분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못 움직이고, 네, 위만 살아 있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이제 안락사를 신청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이나 뭐 저술 활동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호킹 박사님의 사례를 들어서 영화에 나오는 이분의 선택을 우리가 비난할 권리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상황이 다 다른데 그 상황에 대해서 감수성이 다른데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받는 고통을 우리가 깔아뭉갤 권리가 있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연명치료 중단이 있지 않냐? 굳이 그렇게 약물까지 써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연명치료, 저도 이제 집사람과 함께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는 있지만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하는 건요, 불가항력적인 죽음에 임박한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영화에 나오는 뭐 교통사고 후에 뭐 사지마비 이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게다가 본인이 동의를 해도 나중에 가족들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법으로 고쳐야 돼요. 가족이 뭐가 중요해요? 본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건데 생전에 내가 동의를 해도 가족들이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거 법을 더 제대로 고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이제 자택에서 심장 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게 2014년도인가? 그리고 6년 5개월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6년 5개월 동안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 가장 좋은 시설과 최고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지만 결국은 6년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뭐 더 빨리 숨졌을 겁니다. 근데 그분의 경우도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이 안 됩니다. 왜?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그리고 죽음에 임박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분은 아무리 사인을 해도 그냥 좁은 병실에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팔다리를 못 움직이고 말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의식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고 듣고.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좁은 병실에 누워 있는데 뇌사가 아닌 식물인간 이런 경우는 뭐 죽음에 임박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공호흡기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으로도. 그리고 마냥 누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단순히 심장만 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누워 있어야 되죠? 그 고통을 강요할 권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많은 선진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악용되면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불가항력적인, 비가역적인 이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냥 죽고 싶다, 이런 거를 허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뭔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내가 아닌 어떤 전문가나 다른 사람들이 판단을 해줘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개인의 품위 있게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스피스라는 것도 있죠. 호스피스가 그나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마약 주사만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심리적인 서포트도 해주긴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간에 말기 암 환자들이 모인 어떤 시설이나 병원에 수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약 주사로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프지 않게만 해주는 거지 여러 가지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호스피스만으로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의식은 있는데 또는 의식은 없어도 내가 팔다리를 못 움직이는 극단적인 상황에, 그런 경우는 꼭 말기암이 아닌 경우에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이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거는 호스피스의 마약 주사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 이분이 몇 년 동안 계속 누워 있도록 강요하는 게 옳은가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얼마 전 제주에서 죽음학의 대가죠. 전 서울대병원 내과 정현채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본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은 곡기를 끊는 방법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안락사가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곡기를 끊는 게 유일하다는 얘기죠.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실제로 Voluntarily Stopping Eating and Drinking 해서 VSED라는 타이틀로 사회운동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물을 더군다나 안 마시게 되면 말기 환자의 경우는 대개 며칠 또는 1, 2주 안에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이렇게 벚꽃이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란 참 대단하죠. 저는 죽음도 자연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울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삶과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사회 또는 언론, 정치, 법조, 종교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인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웰다잉을 위해서 이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